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의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면서 일단은 청와대에 복귀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큰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문재인과 박범계입니다. 자, 우선 고위 참모가 청와대 내부 인사 과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신수석이 지인들에게 박범계와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박범계에게 거부감을 보인 만큼 앞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소통에 상당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한포탄처럼 터지면 여럿 다칠 만한 사안이 있죠. 자, 바로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신수석의 박범계 감찰 요구설과 문재인의 검찰 인사안에 대한 사후 재가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범계가 문재인의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안을 발표한 뒤에 승인을 받았다는 게 사후 승인설의 줄거리죠.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 말기 국정문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무려 29번이나 문을 패싱했냐라고 물었지만, 문재인을 패싱했냐라고 물었지만 박범계는 청와대 발표로 가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청와대 역시 통챙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즉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문재인의 20년 지기 신수석이 저렇게까지 했나라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서 이 궁금증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요. 신수석 검찰 인사 과정이 감찰 문제 될 수 있어 그만두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니 누군가가 기사 제목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건데 그 주인공은 익명의 신수석과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신수석과 가까운 지인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신수석은 청와대의 사의를 표명한 후에 이 지인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당일 아침에도 한 차례 통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리 길지 않은 인터뷰 내용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자는 신수석이 의사를 바꾼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신수석의 지인은 솔직히 나는 사의 철회와 유지가 반반이라고 봤다. 그런데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달래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셨겠냐라며 출근 이후에 신수석의 사직 사유가 해소됐거나 해소가 안 됐더라도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를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수석의 사직 사유가 해소됐거나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를 문의 말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날 발표된 검찰 인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날 발표된 검찰 인사는 상당 부분 신수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인터뷰 내용 보시겠는데요. 기자는 신수석의 지인에게 신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이에 신수석의 지인은 애초에 신수석은 대통령을 위해서 사직한다는 거였다. 그런 취지였다.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건 맞고 어제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대통령을 위해 사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 지인은 그것은 자신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목에서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이 감찰 사안이라고 본 건 맞나? 라는 질문에 이 지인은 동의했습니다. 신수석의 지인은 그게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세세한 팩트까지는 자신이 모른다고 전제를 했지만 대통령 정식 결재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고 신수석이 감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팩트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지인은 신수석은 사적인 마음 때문에 사표를 낸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한 것이고 감찰 문제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지인은 이 같은 감찰 사실을 문재인에게도 얘기했냐라는 질문에 그건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날 아침까지도 신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이 지인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는 보도, 즉 대통령 정식 결재 없이 인사안이 발표됐고 신수석이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되죠.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범계가 문재인의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안을 발표한 뒤에 승인을 받았다는 게 사후 승인설의 줄거리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한 박범계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과 청와대로서는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신수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검찰 인사에서 첫 번째 검찰 인사와는 달리 신수석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선에서 사태를 진화하기로 했을 거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장 사실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겹도록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의 추후 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폭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관련 상황을 상세히 국민들께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청와대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원보이스, 즉 하나의 소리를 강조해오던 당청이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쪽도 입을 맞추고 저쪽도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뿌려 사태를 봉합해야 하는데 입을 맞출 수도 없고 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안을 레임덕의 증오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내부 갈등과 측근 비리로 국정 통역을 상실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흔하게 봐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의 추후 재가 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 문재인처럼 대놓고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박범계 같은 당내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 친정권 검사들을 거듭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 해체를 시도한 정권도 그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이들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선 180석에 달하는 여당이, 사법부에선 영혼 없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또 검찰 내선 정권이 심어놓은 역시 영혼 없는 이성윤 같은 검사들이 정권의 불법을 덮기 위해 온갖 위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또 국민들이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겠죠. 이상으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